한 번이라도 모든 나무에 출생증명이 있는 마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수놓은 치마로 결혼 상태를 드러내고 결혼식이 트랙터 위에서 열리며 감자 기념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유럽에 잊혀진 푸른 심장, 벨로루시입니다. 동화 같은 아름다운 소녀들부터 고대의 불가사위와 매혹적인 전통 문화까지 벨로루시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생활비가 미국의 30%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벨로루시에 대한 15가지 이상하고 놀라운 사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15. 벨로루시, 유럽의 푸른 심장. 벨로루시는 대륙의 중심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잊혀진 심장으로 알려진 이 나라는 20만 7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네브래스카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면적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벨로루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내륙 국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둘러싸여 있으며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있지만 외부에 분주한 세계와는 평화롭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대륙성 온대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뼈를 시리게 하는 겨울과 온화한 여름이 있지만 벨로루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인 약 40%를 차지하는 광대한 원시림 생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숲의 대부분은 산업에 의해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주요 언어는 러시아어와 벨로루시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인구는 9. 2025년 현재 벨라루스는 인구의 80%가 슬라브계인 거의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입니다. 미국처럼 기술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벨라루스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매우 인기 있는 바이버 앱과 벨라루스 트랙터 브랜드와 같은 인상적인 발명의 고향입니다. 14번째, 카미아뉴키. 현대 유럽 한가운데에 있는 선사시대처럼 살아가는 마을. 현대 유럽에 여전히 거의 선사시대처럼 사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브레스트 지역에 위치하고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인정한 8,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숲인 바이아오 비에자 숲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 카미아뉴키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카미아뉴키는 숲의 중심 부근에 있는 가장 큰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여전히 현대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고 인터넷도 없으며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들은 19세기 미국처럼 나무난로와 우물물, 기름 램프를 사용합니다. 아이들은 아이패드나 노트북으로 배우는 대신 사슴을 추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야생식물을 식별하고 나무 껍질로 바구니를 짜는 등의 생활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성인들은 숲에 들어갈 때 여전히 자연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겨울에는 꿀과 고대 노래로 숲에 감사하는 의식을 엽니다. 흥미롭게도 인쇄된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매일 밤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이야기, 자장가, 슬라브 민속 노래를 전해줍니다. 이는 세대를 넘어 살아있는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마을을 방문하여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3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3번째, 벨라루스 여성들은 국가의 보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본 적이 있다면 벨라루스는 분명 최상위 후보입니다. 벨라루스 여성들은 부드러운 슬라브 특징과 우아한 게르만 특성이 조화된 아름다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깊은 눈, 날렵한 얼굴, 아침 이슬 같은 도자기 같은 피부, 그리고 러시아 동화 속의 긴 흐르는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벨라루스 소녀들은 여전히 아침 이슬로 얼굴을 씻는 전통을 따릅니다. 이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자연미 비법입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여성스럽고 패셔너블합니다. 그들에게는 시장에 갈 때도 필수 액세서리가 하이힐이며 어릴 적부터 착용해온 는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불행을 막아준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벨라루스 소녀들이 동유럽 및 세계 미인 대회의 정점에 올랐지만 더욱 매력적인 점은 그들이 훌륭한 요리사이자 매우 유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만든 뜨거운 드라니키 한 접시는
당신을 틴더보다 더 빨리 사랑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여성들은 국가의 보물로 여겨지며 아름다움, 지성,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그들이 미국 여성들처럼 늦게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23세의 미혼 여성이 이미 결혼이 늦었다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벨라루스에는 미혼 여성을 위한 특별한 휴일이 있습니다. 이날 소녀들은 다채로운 꽃 화관을 엮어서 강에 띄웁니다. 화관이 떠내려가는 방향이 사랑이 올 곳입니다. 낭만적이면서도 깊이 전통적인 의식이죠. 벨라루스 여성과 몇 초 만에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 외국 남성의 99%가 결혼할 수 없는 이유는 놀라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댓글 샵 8을 남겨주세요. 민스크의 12번째 삶. 유럽 한가운데에서 명상 수련의 휴양지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평화로운 수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벨라루스의 부드러운 심장 민스크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최대 3피트 두께에 이를 수 있지만 전기 트롤리버스는 여전히 원활하게 운행됩니다. 경적 소리도 밀기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중하고 시간을 잘 지키며 많은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아직 채택하지 않은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넓은 대로를 걸으며 매우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민스크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좀처럼 미소를 짓지 않지만 이는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슈퍼마켓부터 학교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자족형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합니다. 매일 저녁, 가족들이 아늑한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이는 작은 주방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비추어지며 소음이 아니라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로 이곳에서는 문턱에서 악수를 하는 것이 금기시되며 항상 먼저 초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 벨라루스인이 당신 옆에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면 이는 의도적인 침묵으로 세련됨과 비침의성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밤이 오면 민스크는 시가지를 드러냅니다. 지하 바, 빈티지 티룸,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 반짝이는 네자비시모스티 거리 등 모두 당신을 부릅니다. 민스크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고르키 공원의 거대한 관람차나 1100피트가 넘는 TV 타워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민스크가 동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느긋한 도시라 불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민스크의 커피 문화는 의식과 같습니다. 커피가 단순히 연료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 가보세요. 그곳에서 매 에스프레소는 작은 명상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한 잔의 커피로 3에서 4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으며 아무도 힌트를 주거나 계산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민스크의 커피는 급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마다, 새의 노래마다, 나무 창문을 통과하는 바람마다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 현대 수도의 중심에 기묘한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 벨라루스 의상을 입은 고객만을 맞이합니다. 자수 스커트, 금속 장식 블라우스, 린넨 허리띠. 안에 들어서는 것은 18세기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입니다. 커피는 구리 주전자에서 우려지며 테이크아웃 종이컵 없이 수제 도자기 컵에 제공되고 사이즈 이름도 있는 그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일부 손님들이 사랑의 편지를 쓰거나 바로 옆 테이블에 고대 벨라루스 시를 즉흥적으로 낭독하기 위해 이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전화기 없는 카페에 초대받고 서두를 필요 없으며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한다면 도전할 용기가 있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일부 관광객들은 민스크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비싼 느림의 3코스라고 농담하지만 비용은 단 달러 2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많은 벨라루스 커플들이 이러한 빈티지 카페에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통 의상을 입을 준비가 되었나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아마도 당신의 운명을 찾을까요? 10. 나무가 사람처럼 출생증명서를 가진 마을. 벨라루스 동남부의 숲 깊숙한 곳에 숨겨진 베트카 마을은 생태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경외심에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여기서 고대 나무에 대한 출생 증명서를 발급하는 전통은 17세기에 베트카로 이주한 정교회 기독교의 한 분파인 구교도들의 고대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모든 생명체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 나무는 마을 역사에 대한 침묵의 목격자로 가족처럼 인정과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베트카위 사람들은 숲속에 살며 그것을 깊이 보호합니다. 그들은 못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로 나무집을 짓고 직조, 도예, 소규모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고대 종교 상징을 아이콘 그림을 통해 보존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 인사하는 법을 배우면 매 가족은 최소한 하나의 조상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보통 결혼식, 생일 또는 다른 특별한 가족 행사에 심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새해 전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가 나무에게 동화를 들려줍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웃는 소리를 내면 새해가 평화롭다고 믿습니다. 마을에는 312세 된 참나무 노거수와 같이 유명한 나무들이 있으며 이는 베트카 마을 주민의 고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 예술이 9번째로 존재합니다. 옥차브르스카야 지구는 벨라루스 청년들에 의해 열린 공원처럼 재활성화된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공장들은 혼란스러운 과거의 상징으로 이제는 대형 손으로 그린 벽화로 덮여 있으며 상업적 광고는 없고 예술가의 메시지만이 담겨 있습니다. 200피트가 넘는 벽에 그려진 익명의 노동자들의 초상화를 보며 놀랄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점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명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일부 벽화에는 QR코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로 스캔하면 마치 과거의 이야기들이 속삭이는 듯한 오래된 벨로루시의 시가 재생됩니다. 흥미롭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죠. 민스크의 한 유기농 공장 벽에는 시골 노동자를 묘사한 벽화가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윤을 가진 이 작품은 수년간 잃어버린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문화는 힘이라는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과거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생생한 역사입니다. 8개의 독특한 벨로루시 신앙 중 해질 무렵에는 절대 소금을 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는 국가 문화에서 가장 이상하고 독특한 민속 전통 중 하나입니다. 이 믿음은 고대 시절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소금은 귀한 상품으로 여겨졌고 거래에서 화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음식 보존뿐만 아니라 종교 의식, 의학,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해가 진 후에는 우주 에너지가 변화하며 해가 진 후 소금을 구매하면 가정 내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동이 재정적 부족, 운의 상실, 번영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금은 에너지가 여전히 강하고 풍부한 낮에만 구입해야 하는 아이템으로 여겨집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믿음이 외부인들에게는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벨라루스의 많은 시골 지역에서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벨라루스 가정에서는 특히 동부 지역에서 저녁에 소금을 사지 않는 관습을 엄격히 따르며 이 규칙을 어김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겪은 가족들에 대한 민속 전설도 존재한다. 게다가 이 믿음은 소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필수 식품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과 같은 모든 중요한 아이템은 가족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낮에만 구매한다. 7. 벨라루스의 트랙터는 그 한계를 초월한 국가적 자부심이다. 벨라루스에서 결혼식에 매우 사랑받는 한 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골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MTZ 트랙터이다. 이것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동유럽의 가장 큰 기계적 자부심이다. 1946년 이후로 벨라루스는 400만 대 이상의 트랙터를 생산하며 쿠바와 베네수엘라에서 수단, 이집트,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랙터 브랜드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 실제로 트랙터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벨라루스 민속음악이 흐르는 꽃장식이 되어 있는 트랙터에 올라탄다.
결혼식 파티는 보통 곡물헛간에서 열리며 나무통으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에 5리터 플라스틱 통에서 서빙되는 보드카가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에는 가장 아름다운 트랙터라는 독특한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트랙터 소유주들이 기계를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경쟁을 벌이며 이들은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농업과 노동의 도구를 강인함과 인내의 상징으로 여기는 국가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이런 독특한 풍습이 있는 다른 나라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6.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숨겨진 여행지들. 벨라루스가 폐쇄적이고 지루한 나라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나라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동화처럼 그림 같은 호수와 유럽의 왕실 매력을 가진 네스비즈 성이 있죠. 벨라루스 사람들은 국내 여행을 좋아하며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방문객들이 놀라움에 감탄하게 만드는 여행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곳은 벨라루스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나라코로 맑고 파란 물과 평화로운 캠핑 장소로 유명합니다. 보트 타기, 낚시 또는 그저 신선한 공기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에코투어리즘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야생 자연을 좋아한다면 벨로부즈스카야 푸시차 국립공원이 유럽 바이손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최대 2,000파운드까지 나가는 온순하면서도 장엄한 존재로 마치 야생의 SUV처럼 보입니다. 이 공원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숲으로 여겨지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왕실의 측면으로 넘어가면 세계문화유산인 네스비즈 성은 벨라루스의 유명한 귀족 가문인 라지비우 가족의 역사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성은 멋진 건축물뿐만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역사 박물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벨라루스 국가 오페라와 발레 극장을 놓치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뛰어나고 매력적인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모양의 도서관인 벨라루스 국가도서관의 본고장으로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문화 탐방과 나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5. 독특하고 신비로운 전통 의상. 벨라루스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전통 의상은 비시방카라고 불립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조용한 언어입니다. 각 의상은 리넨 실로 완전히 수놓아져 있으며 나무 껍질과 뿌리에서 추출한 염료로 염색되어 산업용 염료는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생생하고 한 세기 이상 지속됩니다. 귀여운 여성은 결혼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손수 놓은 머리 스카프를 착용합니다. 미혼 여성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앞귀를 쫓고 로맨틱한 행운을 끌어당긴다고 여겨지는 눈물방울 모양의 귀걸이나 은목걸이를 착용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점은 일부 소녀들이 성인이 되기 이전에 결혼식 드레스를 준비하기 시작하며 이를 완성하는 데 최대 5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도합니다. 이 드레스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착용되며 그 후에는 가족의 유산으로 소중히 보관되어 딸이나 손녀에게 물려줍니다. 폴로츠크나 브레스트와 같은 오래된 마을에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수백 개의 드레스를 전시하는 작은 민속 박물관이 있습니다. 손으로 자수화한 원본 드레스들은 실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오래된 직물의 희미한 향기가 스며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수는 전통 문화 과목으로 마을 학교에서 가르쳐지며 많은 젊은이들이 민속 축제에서 이러한 의상을 자랑스럽게 착용합니다. 벨라루시에서 자수 티셔츠는 단순한 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넷, 벨라루시는 감자를 국가 보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벨라루시에서 감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감자는 전통, 기억, 그리고 국민의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연간 1인당 평균 400파운드 이상의 감자를 소비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미국인보다 거의 5배 많습니다. 300가지 이상의 조리 방법이 있어 감자는 아침 식사, 주요 요리부터 후식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흥미롭게도 수도 민스크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감자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벨라루시인들이 기근과 마이너스 4도 화씨의 겨울을 견디게 해준 음식을 기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감자들은 애정 어린 이름으로 두 번째 빵이라고 불린다. 이는 국가의 생존 문화에서 밀과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리인 드리니키는 바삭하게 튀긴 감자 팬케이크로 사워크림과 함께 제공되며 왕실 웨딩에서도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에서는 요리 대회, 전통 위상 경연, 미스 감자 선발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감자 축제를 개최하기도 한다.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훌륭한 감자 요리를 만들고 농업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무엇보다 독특한 점은 3학년부터 아이들은 농업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감자를 기르고 요리하는 생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전통 문화와 연결된다. 3. 벨라루스, 독특한 축제가 있는 땅. 만약 당신이 숲속에서 불주위에서 춤을 추고 몇 달 후에 마이너스 4도 화씨에서 얼음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벨라루스이다. 이 나라는 깊은 숲과 고대 성뿐만 아니라 미국인조차 놀라게 할 만큼 독특한 축제로도 유명하다. 벨라루스에서 가장 격렬하고 신비로운 여름 축제인 쿠팔레로 시작해보자. 여름 최지점에 열리는 이 축제는 온 마을이 모여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밤새 춤을 추며 사랑과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불을 넘는 의식을 치르며 영원히 결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소녀들은 강의 꽃 화환을 띄워 누가 그것을 잡을지를 보며 옛날식의 틴더 버전을 즐깁니다. 겨울에는 축제가 불에서 얼음으로 바뀝니다. 얼음 주간 동안 수천 명의 벨라루스 사람들이 매일 아침 수영복만 입고 얼음 목욕을 하며 나이 든 사람부터 학생까지 모두 참여합니다. 야외 기온이 섭씨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이 의식이 영혼을 정화하고 건강을 강화하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자연 냉온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거리 아코디온 날에는 음악이 모든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민스크의 여름날에는 500명이 넘는 아코디온 연주자가 함께 공연하여 벨라루스에서 가장 큰 거리 심포니를 만들어냅니다. 70세의 남성이 재즈를 연주하고 18세의 여성이 민속 음악을 연주하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음악에 맞춰 군중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둘째, 벨라루스의 생활비는 매우 낮습니다. 서구 국가들보다 생활비가 훨씬 낮은 곳을 찾고 있다면 벨라루스가 완벽한 목적지입니다. 민스크 도심의 1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는 약 300달러에서 450달러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가격이 1,500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월 약 50달러에서 70달러 정도이며 인터넷은 월 10달러에서 15달러에 불과합니다. 음식의 경우 식당에서 간편하게 5달러에서 8달러의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주간 장보기 비용은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면 됩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서비스는 매우 저렴하여 버스나 트램 한 번 탑승에 단 달러 1입니다. 피트니스에 관심이 있다면 체육관 회원권은 한 달에 약 20달러에서 30달러이고 치과와 같은 의료 서비스는 미국보다 최대 50%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벨라루스에서 한 사람의 생활비는 한 달에 약 600달러에서 달러 800로 미국보다 60%에서 70% 저렴하고 유럽보다 50%에서 60% 저렴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벨라루스에서 편안하고 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겠어요? 하나, 벨라루스, 미식의 파라다이스. 벨라루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요리 중 하나는 훈제 고기로 지역 식사에서 항상 함께하는 주요 메뉴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람들과 그들의 땅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여름에 벨라루스를 방문한다면 요구르트와 비트로 만든 차가운 수프인 콜로드니크를 놓치지 마세요. 이 요리는 매우 대중적이고 더운 날에 상큼함을 줍니다. 요구르트의 가벼운 신맛과 비트의 화려한 색상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간식은 설탕과 보드카로 절인 오이입니다.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벨라루스에서 흔히 먹는 간식으로 보통 검은 빵과 함께 제공됩니다. 독특하면서도 친숙한 맛을 제공합니다. 전통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마창카는 빵과 감자와 함께 제공되는 풍부한 돼지고기 스튜입니다. 벨라루스는 높은 돼지 기름 사용으로 인해 한때 돼지 지방 왕국으로 알려졌으며 이 특징은 여전히 많은 요리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벨라루스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비디오를 공유하여 저희를 지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